위키피디어입니다. 금주의 모형 뉴스 빠르게 볼게요. 자, 먼저 일단 코코파 스튜디오 디폼드 월드 마징가 Z. 자, 솔직히 제가 코코파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마징가 Z 하면은 야, 무슨 또 진가냐, 마징가가 몇 갠데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마징가 Z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SD이고요. 농가동 스태츄 타입의 제품이에요. 라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바로 이 모습, 이 포즈, 이 구성이요. 네, 바로 로봇게임의 바이블인 슈퍼로봇 대전에 등장했던 마징가 Z의 모습 포즈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게 포인트인 것이죠. 야, 게임 속에서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무슨 포즈를 재현했다고 하는 거냐면 슈퍼로봇 대전의 원조, 그러니까 1991년 윙키소프트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1차, 2차, 3차, 4차 슈퍼로봇 대전 F에 이르기까지 게임 속에 등장했던 로봇들은 거의 스프라이트 하나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약간의 연출만 더해주고, 그리고 포즈 역시도요, 시리즈마다 약간 바뀔 때도 뭐 있었지만 대부분은, 특히 마징가 Z는 이 포즈로 시리즈 내내 등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로봇 대전 팬분들께 가장 익숙한 마징가 Z의 모습이 바로 이거인 겁니다. 이 모습은 SD 디자인으로 잘 알려진 일본 요코이 코지 화백이 그린 모습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 돌이켜보면요, 역사가 무려 35년이 되는 데다가요, 슈퍼로봇 대전 알파에 들어서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포즈에 대한 추억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올드비분들에게는 가장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다 라는 점,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kum의 1순위 제품 되겠습니다. 비록 크기가 약 10cm 정도이고 움직이는 부분도 없지만요, 근데 오히려 부동명왕이라서 추억을 더 되새길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 본래는 원파에서만 현장 한정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닌가? 아무튼 일반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바뀐 듯해요. 재질은 PVC, AB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호버파일더의 파일더온 연출, 그리고 로켓펀치 발사 연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브레스트 파이어 이펙트까지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저런 아크릴 스탠드도 좋았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래서 가격은 12만원. 비슷한 상품군도 생각해볼 때 꽤 고가 제품이긴 합니다. 로봇 피규어가 아니라 아트토이 영역이 돼서 그런가? 네, 그리고 시리즈로 다른 제품들을 추가로 예고하고 있기도 한데요. 역시 다이나믹 시리즈 위주로 가는 건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쌈지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 인기 제품이죠. 렉스카이저와 다이너 엠페러가 각각 EX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와, EX면 막 더 좋아지라? 하고 봤더니 기존의 사이즈에서 다운그레이드, 쉽게 말하면 미니 버전이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출시가 되었던 제품인데 원본에서 라쳇 관절이 빠지고 사이즈가 미니라고 해도 각각 20cm, 25cm가 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기존의 사이즈 때문에 좀 다루기 어려웠던 분들이라면은 이쪽이 더 취향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모델로 잠깐 와서 만우절 얘기 아니었어? 저는 정보 듣자마자 당연히 만우절 이벤트겠거니 하고 넘겼는데요. 만우절 이벤트가 아니었던 갓브레이브 스튜디오 승리의 여신 니케 메카 시프티입니다. 사실 이 기체부터가 승리의 여신 니케 게임 속에서 2025 만우절 이벤트로 등장했던 기체였는데요. 아무튼 실제로 거짓말같이 상품화가 된다고 합니다. 게임 속에서는 메카 시프티 최강의 병기라고 하죠. 인성이 슈렉기라서 그렇지, 만우절 이벤트로 등장했던 이유 때문인지 디자인부터가 패러디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건탱크에서 온 것 같은 무한궤도와 팔, SG 미사일이 가장 눈에 띕니다. 완성 후의 크기는 12cm, 가격은 39,000원. 샵 특전으로 니케 진짜 시프티의 아크릴 스탠드를 또 겟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다이 SMP 슈퍼로봇 대전 OG의 하이페리온. 하이페리온은요, 비디오 게임 제2차 슈퍼로봇 대전 알파에서 성장형 주인공이었던 아이비스의 후속 기체로 등장했던 기체인데요. 정확히는 원래 타던 알테리온이 슬레이의 베가리온과 합체하면서 강화된 기체입니다. 이 행성과 항행선을 목표로 한 기체로 그에 걸맞게 굉장한 속도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인 기체죠. 그걸 활용한 필살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SMP 버전 역시도요, 알테리온과 베가리온 각각의 기체를 먼저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알테리온은 약간의 파츠 교체를 통해서 크루즈 피규어 형태로 변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뒤태가 매력적인 합체, 하이페리온 합체는요, 인형 파츠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테리온 대비 상대적으로 베가리온이 워낙 긴 기체이기 때문에 합체 후에 두 전고는 근 37cm에 달하는 높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SRX보다 크다? 그리고 이 제품이 하이페리온의 형상을 재현한 현재까지는 유일한 제품이죠. 또 SMP 이번에는 오리지널 기믹으로 하이페리온의 크루즈 피규어 형태의 변형도 새롭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죽여줘 아니야? 기타 잔뜩 들어간 미사일과 이펙트 파츠들로 화려한 연출이 가능하고요. 소닉 세이버 클리어 파츠도 커다랗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상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스탠드 포함이고, 여기 원작을 반영한 로고들이 또 인상적으로 들어있죠. 또 주먹손과 편손, 그리고 무장용 손까지 들어있다. 무장은 안 들었어요. 가격은
SMP니까 뭐 27,200엔. 네, 여기에 파일럿 아크릴 스탠드가 초회 특전이 아니라 2,700엔을 주고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유명한 전구 트리오 커딘을 오프라인에서도 맛볼 수 있다 라고만 하면 많이 안 살 수 있다 생각한 건지요. 일상복 버전의 아크릴 스탠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2종 구성입니다. 그런데 따로 사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메가하우스 새롭게 출시되는 네나가마 캐터펄트 덱 더블 제타 버전이 아니라 유니콘 버전으로 재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1대 144 스케일로 함선 네나가마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덱에 모빌 슈트 배치 및 해치 오픈 가능해 LED 기능도 탑재. 이번에는 주인공 버너지를 비롯한 미니 피규어들이 7종 채색이 들어간 형태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풀구성으로 센터 캐터펄트 모드를 만들 수 있고요. 이때 길이가 무려 근 1.4m에 달하는 굉장한 길이가 됩니다. 또 캐터펄트 모드는 좌우 버전으로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센터, 좌우 해서 3개의 덱을 연결하는 굉장한 연출을 3개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개당 가격이 4만엔? 네, 그리고 메가하우스는 또 추가로 사이버 포뮬러 컬렉션 스코레거드와 슈퍼아스라다 제로원의 헤리티지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뭐 중요한 스코레거드 트레일러가 2015년 초판 말고 2023년 마킹이 포함돼서 출시됐던 리버리 에디션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뭐가 바뀐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쪽은 사실상 거의 뭐 동일한 듯 보입니다. 컬러가 진해졌나 아닌 것 같은데. 신상 재판이라는 점에 좀 더 의의를 두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슈퍼아스라다 제로원이 될 거고요. 본래 있던 아스라다 GSX 대신 슈퍼아스라다 제로원의 서킷 모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건 별도로도 판매되던 제품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은 구성이고, 이미 있으신 분들께는 좀 메리트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추가로 차이점은 또 금속 특제 애칭 플레이트가 2개 부속된다. 그리고 캐릭터 아크릴 스탠드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주요 캐릭터들 위주로 이렇게 라이벌스러운 구성이 된 점이 좋은데요. 근데 아크릴 스탠드만 보면 이게 좋은데 스코레거드만 생각하면 기존 구성이 낫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 트레일러 기준 길이는 약 22cm이고 가격은 15,800엔. 캐터펄트 덱 때문인가 뭔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네, 그리고 메가하우스는 추가로 슈퍼아스라다 서킷 모드 블랙 버전 생놀이를 한국에서만 또 단독 판매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49,000원. 그리고 반다이 역시 화려한 생놀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DX 조합금 VF25 메사이어 발키리의 미쿠 버전이 아니고 영화 탑건 매버릭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했던 F-18 전투기의 컬러 배색과 마킹을 발키리 VF25에 적용한 버전인데요. 기수의 넘버링부터 콕핏 주위의 컬러, 수직입과 부대마크, 미공급 마크 등등에 이르기까지 원작의 그것들과 발키리가 잘 콜라보하고 있어요. 추가로 파일럿 매버릭의 헬멧 표기와 패턴을 배트로이드 모드 헤드에 고스란히 이식한 점. 뭐 사실 파이터와 거워크 모드에서도 패턴을 일부 볼 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무장 건포대는 탑건 영화의 로고를 새기고 있는 점이 또 귀여운 포인트입니다. 가격은 24,000엔이고 디자이너 카와모리 쇼지님도 리트윗하고 있네요. 발키리와 전투기와 탑건 매버릭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생각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해서 이번 주 개인적인 픽은 이렇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현명한 선택 되시길 빌면서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